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항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까지는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 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요. 오늘 이항 정리에서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 조합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조합하고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해서 오늘 강의에는 조합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공식들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이 공식들의 증명 과정하고 같이 공식들을 좀 외워서 우리가 앞으로 조합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이항 정리를 생각을 하면서 문제들을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항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면 이항 정리는 쉽게 얘기해서 항 2개짜리 거듭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식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요 항 2개짜리 a 플러스 b를 n제곱했을 때 나오는 전개식의 개수에 대한 정리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해서 a 플러스 b를 n제곱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n차식의 개수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합으로 정리가 되더라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텐데 일단 얘네들이 왜 조합으로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를 n제곱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a 플러스 b 똑같은 식을 n번 곱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텐데 이렇게 n번을 곱하게 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결국 각각의 a 플러스 b에서 내가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분배 법칙으로 쭉 곱한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나오는 항들은 항상 a가 곱해진 횟수, b가 곱해진 횟수를 합쳐서 n차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b만 n번 곱해진 항이 몇 번 나오는가를 알고 싶으면 결국 여기 있는 n개의 식 중에서 b만 전부 다 선택을 하는, 자, 결국 여기 있는 모든 a 플러스 b가 n개면 이 n개 중에서 내가 b를 전부 다 n번만 선택을 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조합이라는 거는 n개 중에 n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나 n개 중에 0개를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가 같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b를 n번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관점을 바꿔서 b를 n번 선택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a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nc0으로 b n제곱의 개수를 조합으로 결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a 곱하기 b의 n-1제곱이라는 거는 b를 n-1번 선택을 해도 되지만 a를 요 n개 중에서 한 번만 선택을 하는 조합의 경우의 수로 개수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n차식에 대해서 a 2번, a 3번, a 4번에 대해서 각각의 n개의 a 플러스 b 안에서 내가 a를 몇 번을 선택을 할 것인가 혹은 b를 몇 번을 선택을 할 것인가의 조합의 경우의 수로 모든 항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 라고 우리가 이항 정리를 기억을 해주면 될 거예요. 해서 이 전개식을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 a가 한 번도 곱해지지 않은 0에서부터 a만 n번 곱해진 n까지 내가 r은 0부터 n까지 시그마를 이용을 하면 ncr이 항상 요 a의 r제곱, b의 n-r제곱이라는 n차 항의 개수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요 각각의 개수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nc0부터 ncn까지 하는 조합들을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이항 전개를 했을 때 나오는 개수다 해서 이항 개수라고도 부를 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항 정리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일단 첫 번째로 활용을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a 플러스 b의 거듭제곱 중에서 완전제곱식이랑 세제곱식까지만 공식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이제 이 공식들을 굳이 기억을 하지 않더라도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서 4제곱 이상의 거듭제곱식을 어렵지 않게 전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a 플러스 b를 4제곱한 전개식이라는 거는 항상 a 4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a가 3제곱, b가 1번, a가 제곱, b가 2번, a 1번에 b 3번에 b만 4번 곱해진 요런 항들로 구성이 돼 있을 거고, 요 각각의 개수들은 이제 4개 중에서 a를 4번 선택을 하는 한 가지 경우의 수, 그리고 a 플러스 b 4개 중에서
3번을 선택을 하는 A를 3번 선택하는 4C, 3, 4가지 경우의 수, 그리고 4번 중에 2번을 선택을 하는 6가지, 다시 4번 중에 1번을 선택하는 4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1가지 경우의 수까지 요 각각의 전개식의 개수를 이제 조합을 이용을 해서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이면 5제곱, 6제곱도 이제는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서 전개식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유출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항 정리는 이런 식으로 전체 전개식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수학상에서도 전개식에서 내가 원하는 항의 개수만 뽑고 싶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항 정리를 활용을 해줄 수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x를 5제곱을 했을 때 이 전개식에서 내가 x 세제곱의 개수를 찾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얘를 다 전개하지 않고도 이제 우리는 5제곱 전개식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될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x 세제곱을 뽑고 싶으면 여기는 2x를 3번을 곱하고 나머지 5번 중에 2번을 1을 2번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를 다 전개하지 않고 1은 2번, 그리고 2x는 3번을 곱해서 항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이항 정리에서는 그냥 각각의 항들을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만 곱해서 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앞에는 등장을 하게 되는 횟수, 요 개수가 조합으로 붙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요 5개 중에서 3번을 뽑아서 x 세제곱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항상 5C3 하는 조합도 우리가 개수에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국 개수에는 5C3 10가지에 2가 3번 곱해진 8까지 해서 결국 x세제곱의 개수가 80이구나 라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항만 뽑아서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서도 개수를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런 식의 전개식의 개수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경우의 수 단어에서 배웠던 조합까지 고려를 해서 그 항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는가도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항 정리를 활용을 해서 조합하고 관련된 어떤 성질들을 더 뽑아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오른쪽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 우리가 아마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결국은 요 각각의 a 플러스 b의 거듭제곱 전개식들에서 개수만 쭉 뽑아왔을 때, 자, 얘네들을 선생님은 조합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있는 조합들을 실제 숫자, 경우의 수로 나타내면은 얘는 아마 이런 모양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얘네는 둘 다 1가지일 거고, 2개 중에서 뽑지 않고 하나를 뽑고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1가지, 2가지, 1가지, 3개 중에서 빵개 1개, 2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1가지, 3가지, 3가지, 1가지, 어디선가 많이 본 개수들이죠. 완전제곱식이라던가 세제곱 전개식에 나오는 개수들이라는 거예요. 4제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전에 정리했던 조합들을 경우의 수로 나타내면 1, 4, 6, 4, 1로 정리가 될 거고, 5제곱까지 정리를 해보면 1, 5, 10, 10, 5, 1 하는 이 조합들을 경우의 수 숫자로 나타냈을 때 얘네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있는 조합 2개를 더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조합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이렇게 더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조합의 경우의 수, 요 옆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위에 줄에 있는 경우의 수를 2개씩 묶어서 더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경우의 수가 항상 계속해서 등장을 하더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 조합을 가지고 삼각형의 형태를 만들어주면 이 삼각형을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수학하에서 조합이라는 걸 처음 배우면서 조합의 성질하고 배웠던 요 공식을 그냥 그림으로 나타냈다라고 기억을 해도 될 겁니다. 우리가 수학하에서는 NCR이라는 거를 N-1C에 R-1 그리고 N-1C에 R을 더한 형태로도 쪼개줄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요거를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결국 n이 똑같은 조합에 연속한 r 2개를 가지고 있는 조합들, 아까 전에 요 같은 줄에 있는 2개의 조합들을 묶어서 더했을 때 항상 그 아랫줄에 n은 하나가 증가하고 r은
R하고 R 플러스 1 둘 중에 0하고 1이 있으면 1이 되고 1하고 2가 있으면 2가 되는 결국 큰 숫자를 따라가는 느낌의 조합하고 관련된 공식으로도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을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간단하게 우리말로 정리를 하면 n이 똑같고 r이 연속한 수일 때 항상 그런 조합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나오는 조합은 어떤 형태냐? n은 플러스 1이 되고 r은 큰 수를 따라간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을 기억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활용을 한 간단한 예제 문제를 살펴보면은 이런 느낌의 조합의 합들을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건데 3C3에서부터 전부 n이 다른데 r 자리는 계속 3이 등장을 하는 내가 만약에 10C3까지를 쭉 더해주고 싶다고 하면 이제 요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을 가지고 더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야기했던 건 n이 같으면서 r이 연속한 수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전부 다 n이 다른 조합들을 더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찾아줘야 되는 건 요 중에서 내가 경우의 수를 변형을 할 수가 있는 제일 간단한 경우의 수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3C3이라는 거는 결국 경우의 수로 치면 한 가지 경우의 수인데 요 한 가지 경우의 수는 우리가 굳이 꼭 3C3이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4C4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요 부분을 4C4라고 고쳐도 의미상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4C4로 고치는 순간 그 옆에 있는 4C3하고 이제 n은 똑같고 연속한 r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만 합치게 되면 얘는 이제 n이 1 증가하고 r은 큰 숫자 따라서 5C4가 될 거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5C3을 다시 더해줬을 때 다시 n은 1 증가하고 r은 큰 숫자를 따라가게끔 모든 조합들이 두 개씩 묶어서 줄줄이 쭉 합쳐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나가다 보면 결국 6C4에 6C3은 7C4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제일 끝에 10C3까지 10C4 더하기 10C3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얘는 전체 조합의 합이 그냥 11C의 4랑 같은 값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를 교과서나 문제집 해설에서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려놓고 하키스틱 더하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하키스틱 모양으로 쭉 정리를 해놓은 해설이 있는데 우리가 매번 이런 조합들을 더할 때마다 문제에 파스칼의 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키스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결국 여기 있는 요 조합하고 관련된 공식을 활용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은 그냥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조합하고 관련된 요 공식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그림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 자, 이 이항 정리를 이용한 활용 중에 중요한 활용이 바로 요 이항계수의 성질하고 관련된 활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정리한 a 플러스 b의 n제곱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내가 a 자리에다가 1 그리고 b 자리에다가 문자 x를 대입을 해가지고 1 플러스 x의 n제곱을 다시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서 전개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거는 x가 한 번도 곱해지지 않은 상수항부터 시작을 해서 x가 한 번 곱해지면 nc1, 두 번 곱해지면 nc2 조합들이 쭉 붙은 x에 대한 n차 다항식이라고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학상에서 어떤 걸 이야기를 했었냐면 요런 x에 대한 다항식을 전개를 했을 때 전개하지 않고도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여기에서 개수들만 쭉 더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x자리에 우리는 1을 집어넣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다 내가 x자리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의 n제곱이 될 건데 우변은 이제 요 전개식의 개수들이 전부 다 nc0부터 nc1, nc2, ncn까지 하는 조합들의 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개수의 합을 이용을 해서 이 조합을 nc0부터 ncn까지 더했을 때 합도 같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얘는 어떤 n차 식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자, 어떤 n이 주어져도 nc 0부터 nc n까지를 다 더한 합은 2의 n제곱이구나 라고 우리가 조합하고 관련된 공식을 하나 뽑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개수들을 짝수번째 개수라던가 아니면 홀수번째 개수만 뽑고 싶다고 하면 수학상에서 x자리에 -1을 집어넣어 봤었어요. 그러면 여기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그냥 0이 될 거고, 이제 우변은 x에 대한 홀수차식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로 쭉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서 선생님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호가 교대로 바뀌게 되는 개수들의 합까지 구하고 나면 이제 얘네 둘이를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짝수번째 개수합 혹은 홀수번째 개수합들을 구해줄 수가 있을 건데, 자, 얘네 둘이를 더하나 빼나 좌변은 2의 n승일 거고, 이쪽을 더하게 되면 이제 짝수번째 개수가 2개씩 등장, 혹은 빼게 되면 홀수번째 개수가 2번씩 등장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요 2의 n제곱을 2로 나눈 짝수번째나 홀수번째나 이 2의 n제곱의 절반인 2의 n-1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해서 우리가 n이 전부 다 같은 nc 0부터 nc n까지를 쭉 더해주면 항상 걔는 2의 n제곱이 되고, 그 중에서 내가 짝수번째만 뽑고 홀수번째만 뽑으면 이 전체 2의 n제곱이 반반으로 정확히 나누어진다 라는 느낌으로 이 조합의 성질을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교과서에서는 빠졌지만 요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우리가 수학2에서 배운 미분을 이용해서 미분을 해보면, 자, 1 플러스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이 내려오면서 n-1제곱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상수항은 이제 0이 되고 1차 항은 상수항, 그리고 2차 항은 2가 앞으로 튀어나온 1차 항, 3차 항은 3이 앞으로 튀어나온 2차 항이 될 텐데, 자, 요런 식으로 전개를 해놓은 식의 자리에다가 내가 x는 1을 다시 집어넣어 보면, 자, 어떤 모양의 조합들이 또 등장을 할 수가 있느냐? nc0은 생략을 하고 nc1에 2가 곱해진 nc2, 3이 곱해진 nc3, 결국 n이 곱해진 ncn들을 쭉 더하게 됐을 때, 자, 좌변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n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수학2에서 배운 미분을 이용을 해서도 이 조합하고 관련된 추가 성질들을 더 뽑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요 1 플러스 x의 n제곱의 관점에서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하면 뽑아줄 수 있는 조합의 성질이 요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성질들이 있을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특히나 nc 0부터 nc n까지 합은 2의 n제곱이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면서 추가 성질들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쌤이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자, n이 홀수인 경우에 우리가 요 nc 0부터 nc n까지를 홀수 짝수로 반반 나눌 수도 있지만 그냥 가운데를 기준으로 nc0부터 nc1, nc 해서 전체 개수의 딱 중간만큼을 이렇게 잘라도 우리가 조합은 nc0이나 ncn, nc1이나 ncn-1이 전부 다 같은 경우의 수라 그랬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나눠도 전체 2의 n제곱이 반으로 나눠지는구나 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요거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을 하면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항 정리에서 배운 이항 개수라는 거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요 n이 홀수계일 때 등장을 하게 되는 조합들이 짝수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오히려 짝수일 때는 홀수계의 조합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을 나누게 되면은 n이 홀수인 조합들은 이런 식으로 두 개 반반씩 우리가 깔끔하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n이 3인 경우에는 전체 2의 세제곱을 왼쪽 오른쪽이 반반으로 나눠 가질 수도 있겠구나. 혹은 n이 5인 경우에 2의 5제곱을 왼쪽 오른쪽 반반씩 나누게 되면 요 각각은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4제곱으로 기억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항 정리는 이항 정리뿐만 아니라 걔네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조합의 성질까지 같이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어요. 해서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요약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n이 다른 조합들을 쭉 더할 때에는 파스칼의 삼각형에 등장을 하는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결국 경우의 수가 1인 조합을 하나 찾아다가 두 개씩 묶어서 하나로 합쳐주는 과정으로 조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n이 전부 다 똑같은 조합들을 그냥 0부터 n까지를 더할 수도 있고, 홀수 짝수를 나눠서 더해줄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반반으로 나눠서 더하는 과정들을 이제 1 플러스 n제곱의 전개식을 항상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그냥 공식을 외워도 되지만, 요 n이 같은 조합들은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었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여기 있는 공식들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이항계수의 성질들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항 정리를 잘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항 정리를 이용한 조합의 성질들은 선생님이 오늘 설명했던 기본적인 내용 말고도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문제를 연습하다가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